안녕하세요. 네, 장하윤TV 장하윤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좀 화장하고 좀 다시 카메라 앞에 나서 왔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준희 본부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워크숍 때 인사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저희 뭐 회의 시간이라든가 그럴 때 잠깐 제 모습을 비쳤던 이준희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저 너무 네. 하정 하정 나왔어요. 제일 네.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직원분들이 많이 질투하시고 시샘하실 텐데 이게 좋아하는 게 이제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청춘 꼬마김밥의 어떤 브랜드 전에 벌써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일도 하셨죠. 저희 네. 김밥도 똑같이 오픈한 매장도 그 점주님이기도 하고 청춘 꼬마김밥 브랜드 되기 전에 제가 수많은 일을 이제 겪으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 이제 본부장님 찾아가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있을 때 본부장님 되게 좀 많은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청춘 꼬마김밥 딱 법인을 시작하면서 본부장님께서 자기 매장까지 진짜 다 버리고 한번 같이 시작해보자 라고 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저보다 제일 많이 고생하셨어요. 지금 한 3년이 넘었는데 아윤푸드라는 어떤 회사가 본부장님께서 없었으면 여기는 못 왔을 거라고 저는 100% 장담해요. 예. 저 혼자서는 진짜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옆에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혼자서 회사 못 이뤄요. 이 아윤푸드는. 많은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출연료는 안 받겠습니다. 출연료가 원래 없어요. 없습니까? 드시는 음료로. 네, 이거였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본부장님 오늘 또 제가 대구에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오셨죠? 근데 대구에? 네,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순천에 매장이 하나 오픈을 했고 한 달 전에 그리고 제가 그분 점주님들하고 약속을 한 게 한 달 뒤에 한 번 더 와서 제가 몇 가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 숙제 검사도 할 겸 사실은 응원차 왔고 매출이 워낙 잘 나오는 매장이고 점주님들의 열정이 굉장히 높으신 매장이라서 전라도 순천을 갔다가 또 순천에 또 다른 매장도 들려서 또 응원해드리고 대구에 이제 새로운 매장이 하나 오픈을 또 월성점에 이어서 하게 되는데 그 매장의 인테리어라든가 지금 한창 공사 중인 상황도 중간중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 방문하고 사실은 뭐 대구 지사장이자 대구 월성점 사장님이시자 네, 대구를 지금 지키고 계신 저희 대표님도 응원할 겸 1박 2일의 출장 여정을 담아 왔습니다. 너무 진짜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요. 네, 또 시기 잘 맞춰가지고 오셔서 오늘 저희가 또 낮에 쉬잖아요. 해서 그래 이참에 우리가 지금 말 못했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 싶어서 또 다시 이렇게 카페 왔죠. 멱살 잡고 네. 끌렸어요. 네. 제가 이제 한 달 넘게 동안 매장을 운영하고 또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어떤 마인드 그걸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너무 좋죠. 네. 사실은 예비 점주님들 창업을 생각하시고 꼭 저희 브랜드가 아니어도 어떤 요식업에서 가게를 하시려는 분들이 가지는 마음은 대개가 공통적으로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은 나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경험이 없는 분들 창업을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맞아. 네, 그런 거 지금 한번 말씀 맞아.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점주님들, 유비 점주님들 원래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막 바로 이제 식당 뭐 이제 어떤 음식점을 하려고 이제 막 되게 급해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는 뭐 급하게 막 하면 좋겠지만 저도 사실 그게 원치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을 하겠다 했을 때는 다른 데 가서 한 반년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르바이트를. 그쵸. 근데 사실 내 나이가 45,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40인데도 사실 그 나이 되면 취직하기가 식당도 되게 힘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본인이 몸소 느껴야 돼. 그래야지만 자기가 매장을 오픈했을 때 어떤 거절당했던 그 심정을 알아야지만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그분 직원들한테 대우를 해줄 것이고 존중해 주실 것이고 본인 다 겪어야 돼. 그리고 나서 본인 퇴직하고 진짜 내가 음식점을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떤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든 뭐를 하든 돌아가는 시스템 식당을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대충을 알아야 돼. 근데 식당 일 한 번도 안 해보고 만약에 치킨은 기름에 튀기면 끝난다. 그는 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뒤에서 붙는 그쵸. 여러 가지 물류 제조서부터 유통 그리고 조리 그리고 맞아. 이거를 가격을 프라이싱하는 거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공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매장에서도 되게 많죠. 그런 게 재료 매장에서도 준비든가. 그렇죠. 이 음식이나 음료를 내기 위해서는 네.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런 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뉴가 사실 많지는 않는데 만약에 쫄면이랑 떡볶이 들어왔다. 그냥 떡볶이 먼저 올리면 안 돼. 쫄면 물을 올리고 떡볶이를 올리고 얘가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멀티처럼 두 개를 한 번에 동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모두 배운 거는 교육에서 배우는 게 사실 시간이 길진 않아요. 본인이 어느 분야에서 뭔가를 했을 때는 반년 후에는 자기가 생각이 돼. 아, 내가 뭐를 먼저 제일 힘들고 어떤 게 제일 쉽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만 뭐 1이면 1, 자기가 처음이자 마지막 매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죠. 근데 맨 땅에 우리가 헤딩을 하면 아프잖아요. 네. 이 맨 땅이 좀 물른지 딱딱한 콘크리트인지를 보고 헤딩을 하면 마음이라도 준비를 아. 하니 표현 봐라. 그런 것처럼 저희도 어떤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비 점주님들께서 그 분야 내가 하고자 하는 커피를 만일에 예를 든다면 커피 다 맛보고 어떻게 뽑는지 공정 과정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내가 내 브랜드를 선택해서 그거를 고객들한테 설명을 할 때 막힘없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레시피대로 주는 대로 만들어서 찍어내 공장처럼 만들어지는 프랜차이즈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것도 사람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점주님의 손이 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점주님은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점주님들이 이제 창업하기 전에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들, 준비 과정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제가 대표님을 처음에 대표님이 아닌 그 교육이사님, 부사장님으로 뵀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 사실은 3년 정도 저도 이제 비슷한 류의 분식 브랜드 가맹 점주였고 그래서 교육을 본점에서 했지. 대표님 계셨던 본점에서 5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더웠습니다. 춘천이었고 더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침 6시에서부터 저녁 7시까지 진짜요? 네. 12시. 아우, 그때 죄송하네. 13시에 죽였어? 네, 원래 때리는 사람은 몰라요. 네, 맞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이거 내가 제대로 선택한 게 맞나 할 정도로 이걸 포기하는 게 맞나 이거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웠죠. 그 마음 알지. 그 마음. 이거를 할 수 있을까가 처음에는 물음표였고 막상 교육에 들어가서는 이걸 내가 배우고 나가서 할 수 있을까? 이 배움의 과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이를 견뎌낼 수 있을까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맞아. 그때 본점 매장이 매출이 좀 많았어요. 막 400만 원 찍을 때. 하루에. 네. 그리고 그때는 좀 더 약간 스파르타 무서운 실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정말 등짝 스매싱 맞아가며 그분들이 응원도 해주셨지만 정말 호되게 질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장사 안 된다라고 혼내시면서 그래서 그걸 배워서 제가 매장을 오픈을 했었죠. 근데 그게 효과가 어때요? 나왔습니다. 네. 일단 혼자서 할 때가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교육받을 때 한 번 울었고요. 5일이니까 3번 울었고요. 맞아. 매장 오픈하고 한 2-3번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교육을 그렇게 좀 빡세게 받아서 혼자서 충분히 그때 얼마 팔았어요? 그때 혼자. 저는 이제 혼자 있을 작은 5평짜리 매장이었는데 저랑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이 같이 이제 풀로 근무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김밥만 팔았습니다. 맞아. 포장만 했습니다. 혼자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시간이 지나고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 들어와서 홀에서 드시겠다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일요일인데도.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서비스인데 친절하게 하고 이 매장을 찾아준 고마운 고객인데 안 돼요. 저희는 포장만 됩니다 하고 보내기가 너무 죄송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미안하기도 그래서 앉으세요. 제가 원래는 포장만 하지만 오늘은 손님을 위해서 제가 홀 내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떡볶이, 뭐 라면 간편하게 김밥을 조금씩 쌓아놓고 뒤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시작을 했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뭐 다른 순대나 만두나 다 할 수 그래서 혼자서 하루에 50만 원 매출 올렸습니다. 아침 8시부터 일요일이니까 오후 3시까지. 근데 괜찮지. 네, 3시에 마감을 치려고 해도 또 들어오세요. 안 가죠. 뭐 근데 제가 언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안 하고 자기가 오픈했을 때 그 매장에 완전 올인하면 나는 이상 안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매장에 오픈을 하고 나서 여러 이제 점주님들을 바라보면 먼저 여기 되게 난 다 할 수 있어 막 이러는데 그거는 너무 처음부터 그러버리면 지쳐버려요. 예.
일정을 차근차근하게 이제 어떤 본사에서 이제 주었던 어떤 드렸던 룰이든가 아니면 뭐 쉬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예비 점주님들이 가맹 계약을 하고 저희 쪽에 와서 이제 현장 교육을 네. 받으실 때 네. 그 점주님들을 위한 꿀팁, 그분들의 마음가짐 이런 걸 좀 한번. 꿀팁이라는 거 그냥 무식하게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교육 받을 때까지 진짜 그냥 올인해서 배워야 돼. 설거지에서부터 마감에서부터 청소에부터 이 사람이 주방에 있을 때 뭐를 조려고 뭐를 닦는 것까지 다 보세요. 그 매장 환경을 보면 이 사람의 배울 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오로지 교육할 때는 무조건 교육만 그냥 올인해서 야 근데 누가 보고 와 진짜 무식하다 이 정도까지 하세요. 다 자기 거거든.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지 직원들한테 뭔가를 알죠. 근데 직원분들 경력자 되게 많아요. 김밥집에서 한 거. 직원들이 더 많은 걸 알면 사장의 어떤 위치든가 아니면 사장의 어떤 파워든가 이게 좀 떨어져. 사장은 그렇죠. 또 직원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근데 끌려가죠. 이 직원 한 사람 때문에 밑에 직원들이 다 힘들어. 그러면 그 가게는 오래 못 가. 그래서 뭐든 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냥 무식하게 교육받으세요. 다른 거 없어. 사실 어쨌든 이제 교육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우리 또 예비 점주님들이든가 아니면 저희 브랜드 말고 또 다른 거 하려면 먼저 해당 어떤 관련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 음식점을 하다 보면 본인이 노하우가 생기고 어떤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고 선택 폭이 조금 더 넓어지고 후에 그 여러 브랜드랑 상담을 해보면서 괜찮은 브랜드를 찾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나서 교육은 그냥 빡세게 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그게 답이에요. 뭐가 있겠어요. 만나니까 네. 얘기가 술술술 잘 풀리는데 어쨌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이게 유튜브에 또 나와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영광입니다. 네, 자주 한번 어떻게 나올 생각은 장안의 화제 장하연 TV 한번 나오면 굉장히 뭐 속된 말로 떡상한다고 하는데 네. 뭐, 네. 자주 나오도록 네, 한번 네. 스케줄을 잡아보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까지 장하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